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월요일 이제 뭐 연말이라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한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수는 괜찮죠. 예, 물론 이제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지수단에서 굉장히 활발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종목들이 좀 쉬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먼저 움직인다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우리 시장은 늘 그래왔죠. 예전에도 이제 일단 지수가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급이 확산되면서 또 다른 중소형주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항시 시장이 전개되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지금 뭐 지수가 움직인다는 소리는 또 이제 종목 확산이 되면서 종목들이 또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봐야 되겠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중요한 또 이제 분기점이 또 왔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코스피가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지붕 뚫기라고 이제 요 단어에 이제 아마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이 있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지난번에도 여기도 지붕 뚫기가 나왔었죠. 여기도. 여기서도 이렇게 제가 요 그려드렸었죠. 요 지붕 뚫기 나왔다. 그리고 나서 그 지붕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또 지붕 뚫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가면서 한 번에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지붕 뚫기가 시전이 되었고 아마도 이제 종가상으로 거의 뭐 완성이 된다 봐야 되겠죠. 자, 이렇다면 또 상방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잘 지금 파동을 만들었죠. 이런 수렴 파동 같은 걸 잘 만들어내고 수렴 파동 이후에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상방으로 지금 머리를 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투심이 기울고 있는가, 아래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아니면 위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정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도 1월 초에는 돌파가 될 걸로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계속 그동안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과 유동성이 계속 담보된 시장, 그리고 AI 투자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지금 이제 득이 되는데 그 득이 되는 정도가 역대 뭐 이런 어떤 사례가 없었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 시장에 지금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호황이 되고 있는 이런 시장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그리고 내년도에 트럼프 사람이 오면서 금리 인하가 될 텐데 거기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안 가느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제 조만간 이제 돌파가 될 거고요. 이렇게 돌파가 되게 되면은 또 지금은 이제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가는 듯이 보이지만 이제 시장에 종목 확산이 되면서 또 종목들이 다 같이 또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섹터들 매수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한 2달 쉬었습니다. 시장이 뭐 올라오다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데 2달 정도 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여기 석 달 오르고요. 석 달 오르고 한 달 조금 넘게 쉬고, 그리고 또 올랐죠. 여기도 지금 2달 올랐죠. 2달 오르고 2달 쉬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올라갈 걸로 보이죠.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그 우상향 기조가 아직까지 훼손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심리가, 그러니까 심리가 살아있을 때는 조금 빠지면 사람들이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공격을 하고 AI 거품론을 내세우면서 공격을 해도 빠지면 또 사들어오죠. 사들어오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이제 환율까지도 고점을 찍었죠. 환율 보시면 오늘도 또 빠집니다. 그동안에 환율 왜 안 빠지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이게 또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죠. 이제 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다시 뭐 1485원 위쪽으로 올라가기는 이제는 뭐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근방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빠져서
1,400 한 30원 밑으로 빠져주면은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는 환율이 워낙 이제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뉴노멀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400 한 20원 밑으로만 빠져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안정권이라고 봐야 돼요. 1,350원에서 1,420원 사이 요 정도가 우리나라 환율의 어떤 이제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이제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정권이다. 그래서 거의 뭐 근접했죠. 그래서 환율도 이제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좀 우호적인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다. 물론 이제 종목을 뭘 들고 계시냐에 따라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은 잘 가고 있다 보이고 종목도 제가 그동안에 뭐 이 반도체 얘기야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삼성전자 그 20만 원 보인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뭐 엄청나게 뭐 계속 이 구간에서 요 그 음봉 나오는 삼성전자 요 음봉 나오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난주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를 내지 않습니까? 신고가를 내고 뭐 일단 뭐 그 내년도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고 4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실적 전망이 그렇게나 좋고 하이닉스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제 경고 그 종목 해제되면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신고가 낼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안 좋을 것 같고 안 갈 것 같을 때 늘 거기서 기회를 봐야 돼요.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또 사기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데 안 갈 것 같고 뭔가 좀 무너질 것 같을 때 불안할 때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사 들어가는 게 이게 주식에서는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남들 다 좋다 그러고 좋은 게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더 갈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은 오늘은 사 들어가지 마시고요. 뭐 음봉이 좀 나와주면 좋겠죠. 아니면 뭐 지금부터 뭐 한 10만 원 사이에서 모아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거는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반도체는 계속 갈 겁니다. 뭐 내년도 영업이익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가지고 뭐 200조 시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IT에 대해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IT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비우호적인 노무라 증권 같은 데서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뭐 16만 원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내년도에 이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사실상 증권가에서 얼마나 좋게 보는지를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증권가에서 그렇게 좋게 보는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메모리를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죠. 다들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들어 올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뽑아주면은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오늘은 좀 이제 좀 지지부진합니다만은 다 올라올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들도 뭐 그동안 이제 많이 말씀드리던 종목들 많이 있죠. TLB도 요즘에 좀 많이 쉬었죠. 이제 또 올라올 거고요. 테크인 같은 종목도 바닥 다지기 한 후에 또 올라올 것 같고 또 ISC는 이제 올라와서 좀 쉬었는데 또다시 이제 2차 상승이 또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뭐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도 또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반도체 없으면은 이 시장에서 소외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만 딱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어쨌든지 간에 내년까지 시장에서 반도체가 내 포트에 없으면은 늘 시장에서 소외당하는 기분을 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는 늘 어쨌든 내년까지는 포트에 계속 담아놔야 될 종목들이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함께 계속 말씀을 드린 종목이 삼성전기죠. 반도체 좋은데 어떻게 MLCC 안 좋냐. 지금 삼성전기 또 사도 됩니다.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30만 원 좀 넘어갈 수 있는 구간까지도 좀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MLCC에 대한 투자도 우리는 충분히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쪽이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쪽이 상당히 활발한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이제 바닥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죠. 또 오늘 보면 비만 쪽에 뭐 인벤트지렘, 펩트론 이런 쪽 다 좋고 인벤트지렘은 11% 정도 또 올라오고 있죠.
그 바이오 쪽의 투자 방식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섹터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투자가 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죠. 섹터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얘들이 코스닥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섹터 투자를 할 때는 시총 큰 종목들, 코스닥 내에서 대형주들을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종목 투자는 뭐냐면은 그 종목이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어떤 약품에 대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중기적으로 그 종목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종목 투자를 잘하게 되면은 뭐 더블이 아니라 뭐 3더블, 뭐 10배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바이오 쪽에서는. 근데 이건 참 그 어렵단 말이죠. 종목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참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쪽 의학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섹터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닥 내에 이제 뭐 결국엔 유력한 종목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 형태, 알테오젠 많이 빠지면은 또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것들 계속 할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이오는 계속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비만약도 또 빠지니까 또 올라오잖아요. 올릭스 같은 종목들 유력한 종목입니다. 많이 안 빠지죠. 박스권을 드립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잡으면은 상단까지 또 금방 올라오죠.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또다시 한 차례 또 올라올 겁니다. 바이오 쪽도 알테오젠 굉장히 자리도 좋고요. 지난번에 뭐 이제 뭐 로얄티 뭐 그 소송권 때문에 빠졌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또 이제 반등을 또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걱정이 많죠. LG엔솔이 뭐 그 포드랑 취소된 거 한 개만으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그 두 번째 게 터지니까 상당히 이제 걱정이 이제 많이 됐지만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 이제 악재는 이제 나올 만큼 나왔구나. 또 LG 엔솔에 대한 악재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이제 전기차가 엄청나게 안 팔리는 어떤 그 바닥권이겠구나.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에 이제는 거의 골짜기 부근이 아닐까.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이러면은 전기차 이제는 캐즘 바닥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어쨌든 간에 이제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나왔던 뭐 저점이 깨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등을 충분히 기다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좀 기다렸다가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급히 빠졌기 때문에 바닥 좀 그려야 되겠죠.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뭐 내년 한 2, 3월 정도 돼가지고 하셔도 뭐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제 2차 전지도 반등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LNF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 뭐 다들 그 양봉들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전고체 쪽도 이쪽은 그렇게 크게 뭐 훼손되지는 않네요. 또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들도 뭐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로봇주들 오늘 또 상당히 또 그 반등들이 또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올라온 이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0만 원을 한 번 넘고 매물 맞고 살짝 쉬고 있는데 여기서 꺾이지는 않겠죠. 또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올라갈 텐데. 근데 CES가 이제 1월 달에 있는데 요번에 CES가 막상 열리고 나면은 한번 매물 맞을 수가 있어요. 재료 노출성으로. 그래서 그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CES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 고점이 좀 한번 나온 이후에 그리고 쉬어감의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휴림 로봇처럼 오늘 쫙 뽑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번 상승이 이제는 어쩌면 마지막 파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매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CES가 호재긴 하지만 그 호재가 미리 선반영이 됐고 막상 열리면은 재료 노출성 이제는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쪽 오늘 뭐 요즘에 좀 시원찮죠. 근데 시원찮을 때 늘 기회가 있죠, 여러분. 모멘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때가 오히려 매수 구간이고 지금 뭐 딱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좀 중기 쌍바닥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네요. 지금이 이제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고, 뭐 효성중공업도 좋고, LS 일렉트릭도 좋고, 소형주 중에는 뭐 산일전기 같은 종목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다 이제,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짓는 거를 중단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데이터 센터 우리는 포기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데가 전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 쪽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다 나올 거고요. 지금이 딱 뭐 바닥권입니다. 방산주들도 오늘 움직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물론 뭐 이제 모멘텀이 좀 있어요. 예, 기사가 나오고, 뭐 정부에서 달 탐사하기 위한 뭐 추진선인가 뭐 또 연구한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제가 방산주들은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또 올라가면 팔자, 뭐 마찬가지죠. 이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이제 박스권 하단인 거죠. 이쯤에 사놓고 올라가면은 뭐 한 10만 한 5천 원 정도, 이 정도 올라오면 또 팔아주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방산주, 조선주는 계속 박스권 매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처럼 이렇게 양봉 나올 때는 진입 금지, 음봉 나올 때 진입, 바닥권에 있을 때 진입, 안 갈 때 진입, 이런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전략을 한번 볼까요? 예, 전략을 보시면은 우리 시장은 이제 요번에 아마 이제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한파동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 상승 한파동이 나올 텐데, 그 상승 한파동을 요번에 잘 즐겨야 됩니다. 이제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 파동이 5파 쪽이에요, 5파 쪽. 그래, 보통 뭐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맞아요. 한 5번 정도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나면은 시장이 좀 이제 많이 쉬더라. 이런 이제 경험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때는 좀 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 문제도 있고, 아마 1월달, 3월달은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죠. 금리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AI 거품론이 또 나올 거예요. AI 거품론 꺼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AI 거품론은 또 시장이 또 올라가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올라가면은 또 나오고, 올라가면 나오고 할 텐데, 요번에 이제 또 올라가다가 그런 걸 한번 또 맞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한번 좀 깊이 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파동을 여러분들이 잘 즐기셔야 되고, 오늘이 이제 올해의 거인의 시선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장세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장세는 조금 난 코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파동 이후에는 상당히 롤러코스터 장세가 좀 전개될 확률이 큽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일단 가격이 높고요. 올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높고, 그리고 올해보다 AI 거품론에 대해서 얘기가 더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 교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금리 인상하냐 안 하니, 연준 그 의장 새로운 사람 와서 뭐 또 금리 인상하냐 안 하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난코스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대응들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파동이 이렇게 상승을 좀 안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파동에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한 파동이 남았다 보이죠. 그래서 그 파동을 잘 한번 즐기시기 바라고, 아마 1월 중순까지, 1월 FOMC 전까지는 그 파동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번 파동을 잘 한번 따라가면서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 파동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는 지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인다면 계속 갈 거고요. 전력기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인 것 같고, 또 그 통신 장비 쪽이 지금 쉬고 있죠. 통신 장비 쪽도 유력합니다.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거고, 내년도 상반기 때 뭐 그 주파수 경매가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올라갈 거고요. 또 로봇주들 아직까지 CES 때까지는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 CES 시작되면은 이제 아마 좀 매물 맞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화장품들 요즘에 안 움직이죠. 화장품들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LG생활건강은 거의 뭐 바닥도 뚫고 내려가는데, 이런 종목 말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있죠. APR이라든가 달바, 또 뭐 실리콘2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4분기 실적 시즌 때 상당히 주가가 눈에 띄게 또 올라올 것 같으니까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또 엔터주들
특히 하이브, BTS 이제 완전체 복귀 얼마 안 남았죠. 모멘텀들 될 겁니다. 그래서 안 갈 때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주식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막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재미 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월 중순까지의 상승 장세 예상이 되니까요. 그걸 한번 잘 타보시고 내 것으로 수익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